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좌표 평면에서 외심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지를 풀다 보면은 외심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게 좌표 평면, 직선의 반제식, 원의 방제식을 통틀어서 다 나오고 있는데, 풀어보는 학생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요 풀이가 하다 보면은 연산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귀찮은 걸 알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순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평면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가장 많이 푸는 게 외심의 좌표를 P라 놓으면 AP는 BP는 CP라는 걸 가지고 P라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건데, 이때는 보통 제곱을 씌워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일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심을 구하라고 하면 이 점좌표 3개를 가지고 외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풀이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풀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좌표축 하나 잡아놓고 어떤 위치인지 한번 관찰해보면 A란 점은 마이너스 1,0, B란 점은 2,6, C란 점은 5, 마이너스 3 정도의 위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 점을 한번 연결시키면 A, B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C,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마지막이가 A, C, B, C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이 느낌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이거 약간 삼각형 모양이 이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을 거야. 자, 한번 세 변의 길을 보면서 한번 잡아보면 AB라고 하는 거는 루트를 씌웠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증가하니까 3의 제곱, 그 다음 0에서 6까지 증가하니까 6의 제곱이 돼서 9 더하기 36이 돼서 4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증가하니까 6의 제곱, 두 번째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감소하니까 3의 제곱이 되는데, 자, 위아래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똑같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거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B하고 C라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BC 이렇게 있는데 얘는 3의 제곱하고 6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9의 제곱이 돼서 루트를 씌워보면 9 더하기 81이 돼서 9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너네가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마지막 변의 길이인 BC까지 구해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떤 삼각형이면 변 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A란 각을 직각을 이루게 되면 B란 점하고 C란 점이 있으면 어떨까? 그 사이에 바로 중점에 외심이 놓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세 점을 지나는 걸로 해서 외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심 좌표를 1번 방식을 쓰지 않아도 B점과 C점의 중점을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가 될 거야. 자, 이거랑 이거의 중점을 구했더니 2분의 7, 여기랑 여기 중점 구했더니 2분의 3. 따라서 이게 X가 되고 Y가 돼서 더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을 보면은 이번에 실력 문제 보니까 A점과 B점과 C점을 꼭 점하고 있는 동일하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좌표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X축하고 Y축하고 있을 때, 자, 너네가 감이 좋으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B가 있고 2,4점에 C가 놓이게 될 거야. 자, 이 점을 한번 연결시키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건데, 아까랑 좀 다르게 직각보단 요각은 약간 예각에 가까울 것 같아. 확인 한번 해보자. A에서 B까지 거리는 마이너스에서 4까지니까 6만큼 나올 거고, A하고 C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4의 제곱, 0에서 4니까 4에 대한 제곱, 루트 32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B하고 C라는 거의 길이를 구해주면 얘는 2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이 돼서 루트 20이 나오게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이 일단 이등변 삼각형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것도 없겠지. 자, 그럼 이때 방법은 뭐를 쓰냐의 부분인데 이때는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X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놓여져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평면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외심을 작도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외심을 작도하는 거는 우리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뭘 구한다? 교점을 구한다. 이걸 갖고 문제를 풀거든. 자, 일단 수직이라는 거에서 기울기 곱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이등분이라는 거에서는 중점을 대입시키게 되어 있어. 자,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거는 A점과 B점의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X축의 평행한 직선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A란 점하고 여기는 B란 점이 있는데 요거의 중점을 잡아내주면 X는 -2랑 4의 중점이니까 1인 걸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온 게 AC라는 거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건데 자, A점하고 C점의 수직 이등분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기울기부터 알아야 되겠지. 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보니까 X의 증가량은 -에서 2니까 4칸 증가, Y도 4칸 증가돼서 기울기가 1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1이 되겠지. 그리고 이 둘의 중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중점의 좌표는 0,2가 되기 때문에 Y좌표는 2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외심에 대한 좌표는 외심은 X는 1로 고정되어 있고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수직이 되면 이때 X에 1을 넣었을 때 Y좌표는 -1 더하기 2가 돼서 1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외심좌표가 1,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2번은 가장 좋은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세 번째 문제는 세 직선이 세 개 있을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 지금 마지막 안 쓴 거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원의 방정식 중에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 일반형은 이제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by 더하기 c는 0. 여기서 세 점을 대입시켜서 a, b, c를 구하는 방법이야. 교점 좌표가 3개가 남아있으면.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좀 풀이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 자, 세 번째 문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 직선 3개가 있을 때 이걸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 교점이 있겠지, 교점. 세 교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세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너희가 눈치를 채면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알 수가 있겠지. 어떤 관계야? 바로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한쪽이 수직이 돼버리면 아까 우리 1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나머지 교점에 대한 것들이 외심좌표로 나올 수 있게 돼. 첫 번째 직선이 여기 있는 게 x 플러스 2y는 0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수직이 되는 직선. 요 수직이 되는 직선이 y는 2x. 그리고 여기를 가로지는 직선이 세 번째 직선이 될 건데 이 직선이 반절식이 2분이 되겠지. 그럼 이 점 A점과 이 점 B점을 구하게 되면 원점이니까 이 점이 외심이다 라고 구하면 이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될 거야. 자, 교점을 구하는 거는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두 점을 여기는 직선에 넣어서 한번 교점을 구해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외심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자, 기하적인 부분을 문제 풀다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의 풀이가 있을 테니까 다양한 접근을 해보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